안녕하세요. 신현주의 신경외과. 오늘은 갑상선 눈병증의 치료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치료 전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수술적인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수술적인 방법입니다. 비수술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경과 그다음에 보툴륨 톡신, 보톡스 주사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안경인데요. 안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리즘 안경 또는 이제 포깅이라 해가지고 안 보이게 가리는 방법이 있는데, 프리즘 안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프레넬 프리즘, 우리가 프레스 온 프리즘이라 하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스티커처럼 오려가지고 안경 아래 딱 붙이는 거죠. 이 장점은 많은 도수의 디옵터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보통 갑상선 눈병증에 사실 오는 경우에는 디옵터가 뭐 내사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20 가까이 되고요. 버티컬 수직사시도 보통 20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프리즘에 넣는 것만으로 부족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우리가 수평 수직을 다 교정하기 위해서 프레스 원 프레넬 프리즘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선의가 있어서 미용적으로는 보기 안 좋을 수 있고요. 이 선 때문에 환자분들이 약간 뿌옇게 보일 수도 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선호도에 맞게끔 처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사시가 약하다, 뭐 15 프리즘 그렇다면은 플라스틱 프리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노클러 어클루전, 아까 말씀 포깅인데요. 이것은 안경에다가 이렇게 간유리처럼 생긴 거를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한쪽을 안 보이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어떤 방법으로도 융합이 안 돼서 프리즘 어려울 때, 또는 환자 프리즘을 꼈을 때 선생님 어지럽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포깅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바깥에 포일이라 해가지고 파는데 이건 비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디시브 클리어 커버링 해가지고 이렇게 책에 붙이는 커버링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존에서 살 수 있는데 되게 쌉니다. 이걸 제가 올해서 환자분께 나눠드리고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안경에 붙이면은 이쪽에 뒤쪽에 붙이면 뿌옇게 되기 때문에 바깥쪽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버링하는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방법으로 환자가 융합이 안 돼서 복시 호소할 때는 이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보톡스를 놓을 수 있는데, 보톡스는 기본적으로 환자가 급성기일 때 이 사시각도가 왔다 갔다 변할 때 그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인페리어 렉터스 머슬이랑 미디어 렉터스 머슬을 놓는데요. 환자의 사시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5에서 10mm까지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환자가 뭐 10프리즘 정도 왔다 갔다 하면 5유닛을 놓고요. 그다음에 15, 20을 놓으면은 10프리즘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한테 경과관찰 한 다음에 필요시 한 번 더 놓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 논문에 의하면은 이렇게 환자들, 급성기인 사람들, 환자분들한테 보톡스를 놨더니 성공률, 그러니까 수술을 피할 수 있었던 경우가 32%였었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했지만은 결국 수술량이 줄어든 경우가 또 30% 정도 이렇게 있었고, 실질적으로 안 좋아진 경우는 이제 20% 정도. 그래서 상당수가 수술이 필요 없거나 수술하더라도 양이 적도록 그렇게 좋은 경과를 보였던 것이 많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만약 환자분들께서 수술까지 액티브 페이지여가지고 사시각이 막 변할 때, 그럴 때 환자분들께서는 급하시죠. 뭐라도 할 게 없나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액티브 페이지 때는 스테로이드 치료와 더불어서 이 보톡스가 사시를 컨트롤할 때 하나의 좋은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우리가 이 나중에 언더 코렉션, 오버 코렉션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보톡스 치료를 추가적으로 구해볼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수술적 치료인데요. 수술적 치료는 기본적으로 오비탈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이것이 이제 근육의 마이오블라스트, 즉 근육이 두꺼워지는 문제 때문에 자꾸 리스트릭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리스트릭티브 스트레스 생기는데, 보통 근육이 침범하는 순서는 인페리어 렉터스, 미디어 렉터스, 수페리터 레터럴 순서로 침범을 하죠. 그래서 제가 외울 때는 옛날에 I am slow 이렇게 해서 순서를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이 순서를 거꾸로 침범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질환들, 뭐 마이오사이티스나 다른 거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침범하는 순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이렇게 근육이 아래가 두꺼워지고 미디알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보통은 내사시나 아니면은 이렇게 눈이 올라가지 않은 하사시, 이렇게 많이 오십니다. 이렇게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눈이 올라가지 않고요. 두꺼워지기 때문에 눈이 안으로 몰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도 눈이 이게 두꺼워지게 못 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눈병증 환자 수술할 때는 꼭 말씀을 드릴 게, 수술을 했을 때 목적이 정면과 하방 주시의 복시를 어깨에 맞추는 것이지 모든 방향에서 다 하나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바깥쪽을 볼 때는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꼭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두꺼워지기 때문에 힘이 강하기 때문에 머슬을 후전하는 리세션 수술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미난 연문인데요. 인트라오퍼레이티브 릴렉스 머슬 포지셔닝 테크닉이라 해가지고, 환자들 예를 들어 인페리어스 미디어 헬스가 있는데 수술할 때 머슬을 이렇게 딱 자르는 겁니다. 잘라가지고 머슬 텐던이 자연스럽게 이 눈과 부착되는 부분을 표시를 한 다음에 다시 그 부분에 수혈했더니 성공률이 매우 높더라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갑상선 눈병증은 이미 근육이 섬유하고 와서 딱딱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모그램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일반적인 노모그램 따르지 않기 때문에 수술량을 결정하기 힘든데, 그런 경우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가 노모그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수술량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아예 근육을 자른 다음에 근육이
근육이 자연스럽게 부는 위치, 그 위치가 근육의 가장 텐션이 적절한 위치인 것을 우리가 가설을 세워서 그대로 해보자 했던 것이 이 논문인데요. 그랬더니 프리즘 없이도 정면 복시 시에, 정면이나 독소 시에, 하방지 시에 복시가 없었던 경우가 24명 중에 21명, 87%, 성공률이 80% 굉장히 높은 거죠. 87% 정도 보였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술 후에 10프리즘 이내에 이 안경만으로도 복시가 없어지는 경우가 거의 100% 가까이 됐다고 말씀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어드저 스톱을 하지만은 만약에 환자가 뭐 어드저 스톱 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무슨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국소 마취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이 테크닉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이제 하직근 같은 경우 많이 두꺼워지면은 하직근을 굉장히 뒤로 많이 후전을 해야 되는데 후전력이 굉장히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파시아 라테랄 해가지고 근막을 대서 하직근의 텐더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더 뒤로 아주 후전할 때에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더 많은 양을 안전하게 후전할 수 있다고 보고된 논문도 있습니다. 가장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인피리어 히어스 머슬을 뒤로 이렇게 리세션 할 때 같이 로우 리드 리트랙터가 뒤로 딸려가기 때문에 이 로우 인피리어 쪽에 스클레라 쇼가 보이면서 리드 리트랙션 오는 것이 가장 우리 이 갑상선 수술할 때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이럴 때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로우 리트랙터 머슬에 인피리어 타살 머슬에 리세션을 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철을 걸고서 이 탈서스 사이에 이 로우 리드 리트랙터를 이렇게 분리시켜주는 것이죠. 이 간단한 테크닉만으로도 이 로우 리드 리트랙션을 우리가 로우 리드 리트랙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술 후에 그 얼마만큼 환자들이 재발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또 중요한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저도 그렇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통상 4분의 1 정도에서는 수술이 한 번에 안 끝나고 2번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논문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람버튼 선생님께서 보험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실제로 많은 사람들 한 24.8%, 한 25%의 4분의 1에서 1년 내에 재수술을 하더라라는 논문을 보고한 바가 있고요. 이 재수술에 대한 리스크로서는 사실은 재미난 것은 뭐 어디서 수술을 했다고 해서 재수술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결국은 많은 머슬을 수술하면 할수록 재발률이 높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많은 머슬을 수술한다는 것은 뭐 내사시, 하사시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머슬이 인볼브 될수록 그만큼 사이로이드가 심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일수록 재수술의 리스크가 크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만약에 내사시랑 수직사시가 다 있어가지고 여러 개의 머슬을 한 번에 하는 경우에 특히 이런 리스크가 더 높다고 환자한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쪽이 비교적 시메트릭하게 대칭적으로 침범한 경우에는 비교적 예후가 좋더라 이런 논문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이 세미 어드저스터블 테크닉이 하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버티컬 스트라이비스머스는 사이를 수술한 다음에 오버크로시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버티컬 드리프트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버티컬 스트라이비스머스는 언더 코렉션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백 수출을 여기서부터 쭉 하면은 그만큼 머슬이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데다가 수철을 걸어 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수철을 걸은 다음에 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세미 어드저스터블, 그러니까 머슬이 앞에서부터 행백으로 뒤로 쭉 빠지면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스클레라 고정을 한 다음에 양쪽에 한 바늘만 떠가지고 요것을 조정하는 테크닉입니다.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테크닉인데요. 이걸 썼더니 수술 후에 언더 코렉션이나 이런 리스크를 더 줄일 수 있더라 이런 논문들도 보이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임페리어 엑터스 머슬을 많은 양을 리세션하면은 A 패턴의 사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펙터스 에리터스를 라지 리세션 할 경우에는 약간 내잘 쪽으로, 코 쪽으로 해서 위 어태치먼트 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사시 같은 경우 수술 후에 다시 언더코렉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수술 전에 포울 수술 테스트 한 다음에 MR이 타이트한 경우에는 이런 언더코렉션에 주의해서 수술량을 아주 약간 늘리는 것을 추천한다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눈병증은 크게 수술과 비수술이 있고요. 비수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깅, 그 다음에 프리즘 렌즈, 수술 같은 경우에는 미디아 렉터스나 인펙터스를 리세션하는 테크닉들 이런 것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